오늘은 REST RCNN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저번에 아, 보셨다시피 RCNN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훈련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RCNN보다 9배 빠르게 훈련하고, 추론 시간은 200배나 빠르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RCNN의 부족한 점이 이제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되게 아, 서로 너무 떨어져 있고 하나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된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훈련하는데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서 샘플을 해놓고 그걸 또 저장해놨다가 이제 훈련할 때 또 쓰고 하니까 디스크 용량도 쓰고 이런 문제도 많았고 그냥 전체적으로 굉장히 느렸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StarCNN에서 가장 큰 모델 특징은 ROI 풀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 맥스 풀링 이런 거를 대체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대체하냐면, 그 아웃풋의 쉐입을 인풋이 어느 쉐입이냐에 상관없이 똑같이 맞춰줘요. 그러니까 보통 맥스 풀링이나 에버리지 풀링 하면은, 예를 들어 인풋이 14 바이 14다 하면은 뭐, 뭐 예를 들어 14 바이 14를 풀했을 때랑 같은 스트라이드랑 패딩으로 풀링했을 때랑 16 바이 16을 같은 스트라이드랑 패딩으로 풀링했을 때 당연히 다른 아웃풋 이제 디멘션이 나와야 되는데 ROI 풀링은 그걸 이제 고정해주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풋에 어, SPPNet이라는 이제 RCNN하고 Fast RCNN 사이에 나온 또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 객체 탐지 분야에서 거기서 이제 나온 건데 그 논문의 의의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할 때나 그렇고 그 전에 보면은 다 인풋을 일정한 사이즈로 다 리사이즈 한 다음에 넣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정보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ROI 풀링 비슷한 개념이 처음 나온 거고 이제 그게 발전해 나간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음, 하나 포인트 하고 넘어가자면 그 갓- 고정된 인풋을 요구하는 층은 이제 CNN 아키텍처에서 고정된 인풋 사이즈를 요구하는 층은 컨브 블럭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그 뒷단에 가서 fully connected layer라고 그거를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ROI 풀링은 그 인풋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같은 고정된 사이즈의 이제 피처맷을 뽑아내는 풀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아규먼트가 인풋 일단 이게 인풋 이미지겠죠, 아마? 그리고 박시스라는 게 있어요. 박스 아규먼트를 봤는데 이게 뭐냐면 인풋 이미지의 스케일에 맞춰진 그 박스의 좌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어쨌든 어, 하나의 백본 CNN을 통과를 하잖아요. 이제
아까 인수님 발표하신 거는 뭐 VGG넷이 되겠고, 이제 이 FastRCN에서도 역시 VGG 16을 사용하는데, 그 백본을 통과하고 어떤 하나의 피처 맵이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ROI 풀링을 적용을 해주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인풋 사이즈가 상관이 없어요. 인풋 사이즈가 뭐가 들어오든 그 VGG넷 백본을 통과하고 어떤, 여기는 20 x 15라고 나와 있네요. 그게 딱 나오면은 아웃풋 사이즈만 정해주면은 그거에 맞게 그냥 풀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이 전체 피처 웹에서 어디에 대해서 풀링을 해줘야 하냐, 그거를 이제 결정해주는 게 이제 이 박시스라는 아규먼트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건 아까 말했듯이 이 박시스는 인풋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40, 480 이 스케일에 맞춰져 있는 거이기 때문에 또 얘를 이 20 by 15 피처 맵에 맞게 매핑을 해줘야겠죠. 그 위치에 맞는. 이제 그거는 근데 아마 ROI 풀, 아마가 아니라 ROI 풀이라는 그 이 메소드로 그냥 처리가 돼서 사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음 아무튼 이게 ROI 풀링입니다. 음 그래서 함수 꼴 보시면, 그리고 하나 또 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이 박시스의 포맷을 보면은 그냥 이 좌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이미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그 인덱스를 같이 패딩을 해줘서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Fast RCNN에서는, 제가 임플리먼트한 그 코드에서는 배치 사이즈가 1이라서 이미지가 하나라 상관이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 배치 사이즈가 뭐 2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 인풋 박스가 어느 이미지에 해당되는 건지 그거를 명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의 배치 사이즈가 하나라고 해도 0이라고 이게 패딩은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메소드가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인풋 이미지랑 이 저희가 ROI 풀링을 적용하는 피처맵 간에 이 스케일 자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고려해주기 위한 게 바로 이 Spatial Scale이라는 아규먼트입니다. 이 VGG 16 같은 경우는 인풋 사이즈에서 이제 컴브 블럭을 딱 거쳐서 마지막 풀링 레이어까지 갔을 때 다운 샘플 되는 그 사이즈 정도가 16분의 1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시를 하나 쭉 한 거고, 보시면 인풋이 그 224, 224에 맞춰진 그 바운딩 박스 후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피처 맵에 왔을 때 어느 좌표에 해당하느냐, 이거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당연히 이 스케일링 팩터 여기 16분의 1 그거를 나눠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디서 플링을 할 건지를 구했으면은, 아웃풋이 예를 들어 2 by 2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 2 by 2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두 개만 이제 정사각형으로 놓고 밑에는 직사각형에서 뽑는다든지, 아니면 위에 거를 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방법론은 이제 ROI 풀 메소드의 소스 코드를 봐야 알겠지만, 논문에서 나와 있는 거는 왼쪽
왼쪽은 플로어 연산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오른쪽 값은 실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맵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페스타 CNN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 백본이 있고, 그 다음 ROI 풀링을 이용해서 그 피처를 뽑아냅니다. 그 피처 사이즈가 이제 7 by 7 by 512로 뽑아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두 개를 지나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 한 가지 갈래가 이제 그 각 프로포절 리전 프로포절들의 클래스 예측,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운딩 박스, 이제 그 변환하는 값을 예측해주는 그 걸로 이제 두 개 갈래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딱 지나고 ROI는 이 뭐라 해야 되냐, 아웃풋은 7 by 7로 해주고 베이저 스케일은 16분의 1로 해주고, 다음, 네,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패스트 RCN에 보면은 컨볼루션 레이어스라고 해가지고 VGG 피처스라는 인자값이 있잖아요. 여기요? 예, 예, 거기 네, VGG 피처스 하면 VGG 레이어에 있는 모든 그 중간 출력물들을 다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네, 여기 보시면 이거를 아마 못 보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모델 인스턴스화 해놓고 그냥 이 피처 가져온 거거든요. 이걸 레지스터 글로벌로 훅으로 안 해놔. 해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네. 윤수님 이거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레이어별로 갖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예, 레이어별로 갖고 오는데 저 피처스라는 메서드 써도 한 번에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중간 레이어. 저도 처음에 그 VG16 프리트레인 된 거 갖고 올 때 그 레이어 콤보 6랑 콤보 7 따로 갖고 왔거든요. 그거 프리트레인 그러니까 갖고 왔다는 게 아니라 거기 논문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드에서는 따로 갖고 온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바로 되네, 이것도. 그래서 ES 저, 네, 무슨 말인지. 하긴 했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 어,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페스트 RCNN보다 이제 좀 더 스무스하고 이제 간결된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로스 펑션이 있겠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프리딕션이랑 그 바운딩 박스에 대한 프리딕션이 합쳐진 이제 멀티태스크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매번 나오는 거랑 똑같고요. 그 클래스 프리딕션한 로스랑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제 바운딩 박스에 대한 그거를 로스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뜻은 이제 그 프리딕션한 어쨌든 그 프로포 이미지 하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프로포저를 64개를 뽑아내고, 그 64개의 프로포절에 대해서 각각 이게 백그라운드인지 아니면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그거에 대한 값이 이제 1 이상이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아니면 이 바운딩 박스에 대한 그 로스를 더해준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RCNN에서도 그렇고 fast RCNN에서도 그렇고 이 로컬라이제이션, 그 바운딩 박스에 대한 좌표에 대한 로스를 스무스 L1 로스를 썼는데요. 이게 뭐 지금은 얼마나 뭐 잘 쓰이는 로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짚고 넘어가 보자면 어, L1 로스가 이제 L1, L2 regularization에서 나오는 그 건데 L1 regularization 이제 그거였죠. 그 모델의 모든 웨이트에 대한 절대값들을 다 더해서 그거를 이제 페널티로 줌으로써 그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하나의 기법이죠. L2는 이제 절대값이 아니라 제곱값, 이제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제곱한 거를 페널티로 주는 게 L2 그 regularization이었고, 이제 거기서 온 거고, 스무스 에러이라고 하니까 이게 두 개가 결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에러가 1 이하일 때는 이 L2 L2 그래프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이차 함수,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그냥 쭉 뻗는 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L1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1 로스인데 이 부분에서는 부드러운. 이거를 쓰는 이유를 뭐 그렇게 막 와닿진 않지만 어 일단 그 아웃라이어에 민감하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 아웃 그 제곱으로 이제 로스가 되게 되면은 어 이 에러가 커졌을 때, 값이 엄청 커졌을 때 전체 로스 값도 그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그 1 이상에서는 1차 함수로 되기 때문에 이제 아웃라이어의, 그러니까 절측값, 너무 큰 값, 그런 것들에 민감하지 않다고 하고, 또 에러가 작은 데에서는 또 너무 큰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크 로스의 설계는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해주고, 이제 그 바운딩 박스에 대한 로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이 fast RCN에는 그 이미지 하나당 64개의 프로포저를 뽑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마찬가지 RCNN처럼 이제 1대3 비율로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16개의 포지티브 샘플과 48개의 네거티브 샘플을 추출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바운딩 박스 그 트랜스폼에 대한 로스는 그 클래스가 그 오브젝트가 있을 때만 어쨌든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 백그라운드를 제거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이거는 뭐 그냥 쉐입 맞춰서 타겟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 그거랑 해서 스몰 셀 원로스 적용해 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 주고 어, 네, 여기는 그냥 확인차 출력을 해본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 한 개가 들어오죠. 이미지 한 개가 들어와서 이 ROI 이건 이제 셀렉티브 서치라고 저번 RCNN 발표 때 했던 그 방식으로 똑같이 추출이 되고요. 64개의 ROI가 추출이 되고 그걸 인자값으로 같이 넣어줌으로써 이 64개에 대한 걸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ROI 풀링을 지나쳤으니까 이제 7x7 by 512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by 15, 그러니까 이게 인풋 피처 맵이 어느 디멘션이냐에 관계없이 그냥 7 by 7 by 512로 만들어주는 게 ROI 풀링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전 시간에 설명했을 때 ROI 풀링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설명한 거는 앞부분 조금만 설명하고 무조건 그 뒷부분은 설명 안 한 거긴 하네요. 그 뒷부분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7 곱하기 7로 나온 게 된다라는 고정값으로 그러니까 앞에 인풋이 어떻든 간에 네. 네네. 그게 7 중요한 곱하기 거긴 해요, 사실. 이해했어요. 무슨 말. 그러면 저는 그리고 또 앞부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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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을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뭐냐,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한 그거를 인자값으로 받는 거. 여기서 이제 이거로 변환되는 거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기획은 안 여기서는 설명 안 하셨다는 아. 거죠.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여기서 특징적인 게 이제 SVD를 쓸 건데 이것도 지금에는 얼마나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VD는 그 선형대수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어떤 매트릭스가 있으면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을 세 개의 행렬로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W라는 행렬이 있으면 이거를 네, 이렇게 쪼개주는데 이 디테일은 생략을 할게요. 근데 이게 왜 쓰이냐면 그 VGG 16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첫 번째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파라미터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25,000 더하기 4096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헤비한데 이걸 이제 조금 경량화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어쨌든 네? 소프트백과 그 사용하는 게 어쨌든 간에 분리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 지금 마이크가 좀 이상해가지고 혹시 안 들리나요? 다시 한번 아, 말해보시겠어요? 아, 아, 이번에 그 상호님처럼 약간 기계음 나는. 나도인데? 그러면 안 돼. 지금 또 괜찮았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어쨌든 네네. 선형변환하는 게 지금 저기 위에 그러니까 총 세 가지로 행렬로 나눠서 그러니까 기존의 벡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네. 분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파라미터 값을 지금 분해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과정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fully connected layer라는 거 자체가 하나의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되는 층이잖아요. 컨볼루션이랑은 다르게. 근데 예. 이제 SVD라는 게 뭐냐면 그 행렬을 근사치로 이제 추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웨이트 값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정도로 하면서 그 파라미터 수를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25088 곱하기 4096 이었던 매트릭스가 SVD를 그 하이퍼 파라미터 1024로 적용해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25088 곱하기 1024 더하기 이런 식으로 쪼개지거든요. 음. 나중에 코드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 정도만 해도 3분의 1로 줄어들죠. 그래서 네, 아무튼 이 웨이트의 근사한 값을 더 적은 파라미터인데 이제 더 여러 개의 곱셈으로 이제 추정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바로 코드를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 셀렉티브 서치 부분은 저번이랑 겹치고요. 그리고 컴퓨터 IOU 이것도 저번에 썼던 거고 이것도 썼던 거고 이제 커스텀 데이터셋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됐고요. 커스텀 데이터셋이 이제 리턴하는 값들은 그 인풋 그 인덱스에 해당한 이미지랑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GT 바운딩 박스랑 그거에 해당하는 레이블들을 리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아까 했고, 여기는 뭐 했고, 그래서 트레인 펑션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미지랑 바운딩 박스랑 레이블을 각각 뽑아서 이 이미지에 대한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프로포저를 먼저 뽑아내야겠죠. 그렇게 해서 뽑아내도록 했고요. 그러면 뭐 적게는 뭐 1000에서 2000개에서 많게는 뭐 4, 5,000개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64개를 추려내는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샘플 프로포저라는 함수로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RCNN은 되게 이 threshold들이 되게 경우가 달라서 좀 복잡했는데 이 fast RCNN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0.5 이상인 거는 이제 포지티브 샘플로 가정을 하고 0.1에서 0.5 사이인 애들만 네거티브 샘플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율은 1대 3으로 가져가고 그 이유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제 프로포저를 했을 때 백그라운드인 경우가 당연히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주고자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각각의 프로포절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랑 가장 IOU가 높은지 그래서 그거를 계산했을 때 0.5보다 높으면은 포지티브 프로포절로 간주를 하고 그거에 대한 레이블도 저장을 해주고 또 포지티브니까 나중에 이제 바운딩 박스 그 뭐냐 offset 그 로스 계산할 때 필요한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걸 함값 그 값들을 이제 계산해 주는 거죠. 그건 이제 bbox transform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했고요. 이건 그냥 뭐 ground truth box랑 proposal이랑 해서 그 offset들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positive니까 그것도 저장을 해주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다 네거티브 proposal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레이블도 필요 없고 이 바운딩 박스에 대한 그 트랜스폼 그 정보도 필요가 없겠죠. 네, 여기서 이거를 주석 처리한 게 원래 논문에 따르면은 0.1하고 0.5 사이만 네거티브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 64개가 안 채워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0.5 미만은 다 네거티브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지티브도 16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냥 그 빈자리를 네거티브로 채우는 걸로 같고 이건 랜덤으로 이제 포지티브가 16개 이상일 때는 랜덤으로 뽑는 걸로 해서 좀 편향되지 않게 샘플 하려고 한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토탈 해서 이렇게 리턴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64개 ROI 샘플이랑 레이블도 다 뽑히고 그거에 맞는 포지티브 샘플에 대한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의 옵셋도 여기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ROI를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패딩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ROI 풀이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려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배치 사이즈를 1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패딩은 다 0으로 통일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딩한 값을 이 모델에 넣어주면 스코어 프리딕션이랑 바운딩 박스에 대한 프리딕션이 나오게 되고 또 이걸로 이제 로스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됐네요. 그리고 뭐 여기 이거 그냥 래퍼고 옵티마이저는 SGD를 사용해서 했는데 이제 이 딕셔너리 형식으로 한 거는 어쨌든 프리트레인된 그 BGG넷을 가져오게 되니까 그 BGG넷에 관련된 그 컨브넷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변화가 덜 필요하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더 작게 간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배우는 웨이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포지티브 샘플이 그 이미지당 얼마나 뽑혔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안 뽑히는 경우도 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되고 그 다음 이제 추론에 대한 함수를 여기 또 해봤는데요. 굳이 여기서 fast RCNN infer이라고 해서 다시 그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모델을 다시 설계한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VGGNet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의 그게 되게 커요. 그 연산량이. 근데 어 그냥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포지티브 샘플이랑 네거티브 샘플 관계없이 다 이 플리 커넥티드를 완전히 지나서 그거에 대한 연산도 다 하게 돼가지고 불필요한 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추론 단계에서 저희는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 마스킹 처리해서 불필요한 연산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추론 단계에서 쓰일 바운딩 박스 offset에 대한 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그 바운딩 박스를 좀 조정해주는 함수고요. 그리고 이거는 NMS를 적용해주는 함수입니다. NMS는 보시다시피 각 클래스에 대해서 다 클래스 인디펜던트하게 적용을 하는 거라서 네, 각 클래스마다 NMS 한 번씩 적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론 단계는 이 그 인퍼런스 네, MNS 그 스레스홀드가 0.3인데 그게 논문에 있던 수치인가요? 혹시? 이번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번 그 RCNN에서는 0.5가 썼었는데 예. 예. 근데 네, 혹시 0.3을 쓰신 이유가 있나 해서 혹시. 아 그게 저번에 제가 RCNN 발표했을 때 예. NMS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운딩 마스가 엄청 많이 남았었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걸 최대한 줄이려고 이제 적용을 했던 건데 그게 저는 NMS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냥 모델 훈련이 안 돼서 그 스코어 자체를 이상하게 매기니까 그냥 아.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아닌 것도 그냥 다 오브젝트라고 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0.5로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그 같은데 어차피 모델 돌아가는 거는 돌아가고 박스만 좀 적게 나오냐 많게 나오냐 이거 차이밖에 안 나겠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NMS를 스레스홀드를 작게 할수록 박스는 줄어들겠죠, 개수는. 예예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인퍼런스 당연히 이렇고 이미지를 로드한 다음에 셀렉티브 서치를 진행하고 그거 패딩하는 과정 아까 ROI 플레잉 할 때 그거 과정이 있고 이제 모델에 집어넣은 다음에 네, 뭐 이건 뭐 그냥 가장 큰 아니 가장 큰이 아니라 아무튼 네 백그라운드가 아닌 걸 이제 출력을 했겠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적용한 다음에 NMS를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초반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NMS를 적용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NMS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훈련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캐글로 저도 했거든요 이번에. 웰컴. 웰컴 근데 캐글. 이게 12시간 그게 진짜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짜증나더라고요. 개빡친다니까 저거. 아 진짜. 자, 보시면 그래도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 드려야 할 게 어쨌든 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퍼슨의 클래스에 대한 것만 이렇게 좀 잘해요. 음. 이게 제 생각에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셋 자체에 펄슨 레이블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펄슨에 대해서는 학습을 잘하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결과가 음. 처참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파스칼 2007년 거 쓰시잖아요. 네, 만약에 데이터 더 원하시면은 제가 2007이랑 2010이 합친 거 있거든요. 네. 태그 그거 퍼블릭으로 돌려놓겠는데 나중에 이따 보내드릴게요. 네. 그거 그냥 쓰시면 되니까. 네. 아무튼 로스도 근데 지금 계속 잘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한 5회 포크 정도 돌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4,000개 그 2007년은 총 5,000개인데 그중에 4,000개만 썼고요. 음. 저는 이거 트레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던데 지금 이 한 그러니까 1,000개만 돌리는데도 그 팩을 CPU로 돌리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면 GPU 쓰셔도 되는데? 근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뭔가 코드를 잘못 짠 건지 별로 차이가 없길래 그냥 아니면은 CPU로 해요. 혹시 디바이스를 쿠다로 안 넘긴 거 아니에요? 아니 넘겼어 뭔가 보더라고요. 안 넘겨서 똑같은 걸 때, 저는 확실하게 CPU랑 GPU랑 달라가지고, 나중에 그럴 확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제가 네. 해볼게요. 근데 아무튼 지금 로스는 아직까지는 잘 줄어들고 있고 네. 애큐러시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걸 다 고려했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부터 높은 거고요. 절대 80%의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VD 적용한 거 조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발표 전에 조금 짝스럽게 한 거긴 한데 원래 안 하려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2층만 좀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헤비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걸 이렇게 뽑아내고 바이어스도 따로 뽑아내고 이제 어, 이 torch lineage SVD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이거 넘파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MP 그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세 개로 쪼개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매트릭스라기보다는 싱귤러 밸류라고 이 S 매트릭스 행렬 자체가 그 다이애고널 대각 행렬이거든요. 예, 예. 나머지는 다 0이고 대각선에만 싱귤러 밸류라는 값들이 들어가 있는 그 매트릭스인데 그래서 아마 그냥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 K라는 거는 뭐냐면 이 행렬들에 대해서 그 행렬의 랭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예. 행렬의 몇 개 차원이 이제 인디펜던트한지 음.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정해주는데 그 랭크를 크게 줄수록 이제 더 많은 정보를 뽑아내고 그 원래 웨이트 매트릭스에 더 근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값을 1024로 준 거고 이렇게 SVD를 실행한 다음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제가 한 방식에서는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SVD 레이어를 다시 정리해 주면
어, 이게 웨이트가 U, S, V 세 개로 쪼개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행렬 곱셈은 오른쪽부터 되죠. 그러니까 네. 곱셈을 해줄 때 그 먼저 레이어 1이 V 이쪽부터 이렇게 곱셈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바이어스는 처음에는 first로 해두고 그 두 번째 이제 이쪽 할 때 해주고 그 바이어스를 여기서 더해주는 걸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forward로 해주고 혹시 그래서 이거 네. 뭐지? 크기값분해 한 거, 그러니까 싱글러 벡터, 싱글러 밸류 그 디컨보지션 한 거, 이거 태현님이 직접 구현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GPT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왜냐면, 저, 사정대수 했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구나 해서, 신기하다.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그 한 거 자체는 논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너무 나오네. 그래도, 네. 이거까지 구현했으면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냥 했어요. 음, 빠르게. 재밌네요.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원래 그 모델에 다시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다가 여기서 얘를 받겠죠. 포워드 할 때 얘를 호출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음, 그래서 그걸 다시 출력해 본 거고 보시면 잘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고 음,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K를 정하는 방법인데요. K를 정하는 때 이 에너지 리텐션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싱귤러 밸류들의 제곱을 더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싱귤러 이 SVD를 적용하면은 세 개의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간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각 열벡터, 대각 네, 싱귤러 밸류가 들어간 그 대각 벡터 대각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선형 변화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면 있고 예를 들어 이런 대각 행렬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 A가 그 100 벡터를 스케일하는 거고 이거에 010 벡터를 B만큼 스케일한다는 뜻이고 001 벡터를 C만큼 스케일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그 어쨌든 이건 3차원이니까 나타내는 거라고 각각 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척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SVD 했을 때 이 중간의 값은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게 싱귤러 밸류가 가장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방향을 먼저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K가 만약에 2다 그러면은 여기 두 개만 보시는 거고 3이다 그러면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3을 다 했을 때는 원래 행렬 완전 똑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없어지죠.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자를 거냐를 구하는 건데 그 과정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 값들이 중요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요도를 얼만큼 가져갈 거냐 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다 더한 거랑 이거를 더한 거에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걸 이제 모든 그거에 대해서 구현한 게 이거고 보시면 이 cumulative sum이라고 해가지고 그 각각의 singular value를 제곱한 거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를 다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직접 보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5, 6 이거에 대해서 큐썸을 하면은 1, 1, 2, 1, 2, 3, 1, 2, 3, 4 이렇게 더한 리스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싱글 레벨을 계속 더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값은 당연히 다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고 각각의 이제 마일스톤 에너지에 대한 거를 이제 이걸로 나눈 다음에 플러스를 하면은 어디까지 했을 때 그 전체 퍼센테지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도가 95%의 정확도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K를 설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3632를 K로 놨을 때 이제 95%의 정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1024로 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퍼센트요? 1024는 대충 한 60 어, 정도인가? 40, 아니구나. 네, 40. 40 중후반 되네요. 40 중후반? 재밌네. 그래서 이것도 정량화의 어떤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워낙 옛날 논문이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발표고 오늘 좀 스무스하게 됐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전 괜찮습니다. 틈틈이 질문해서. 네. 네.